매년 한 0.7kg 정도가 찐다고, 젊었을 때처럼 식사량을 많이 줄여서 하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약을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결국 체중이 빠진다는 거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교수 허양임입니다. 갱년기, 이제 폐경 이행기부터 예민하신 분들은 증상을 느끼는데요.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야간 발한이나 안면 홍조, 불면증, 기분 저하, 우울감, 근육통이나 관절통 이런 증상을,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폐경이 되면서부터는 특히 체중이 서서히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는데 매년 한 0.7kg 정도가 찐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폐경기가 보통 50세 전후를 이제 우리가 폐경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쯤 되면 사회적으로 또 직업적인 변화도 있고 가정에서 아이들도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 또 잠도 잘 못 자게 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있지 않거나 수면 장애가 있거나 운동하는 습관이 없었거나 이런 분들은 더 체중이 늘기 쉬운 환경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갱년기가 되면 관절이 여기저기 아프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퇴행성 질환이 생겨서도 그렇고, 여성 호르몬의 보호 효과가 떨어지면서 남성분들보다 더 관절통을 많이 느끼세요. 근데 체중이 늘면 더 많이 힘들어지십니다. 특히나 무릎, 발목, 고관절 이런 데 통증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기에 당연히 본인이 잘 입던 옷이 잘 맞지 않고, 그다음 여성으로서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내가 이제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졌나라는 심리적인 위축도 드는데, 체중 변화가 생기면서 외모적으로도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 큰 목적이 될 수가 있고, 이제 특히 폐경기 때 이후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예전에 여성 호르몬의 효과로 인해서 아기 낳기 좋은 몸을 위해서 특히 지방이 있더라도 엉덩이나 허벅지 이런 데에 지방이 많았다면, 폐경기 이후가 되면 복부에서도 특히 내장 지방 쪽으로 지방이 쌓이기가 쉬워서 그때는 체중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약을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중이 늘지 않게 하는 것, 또한 만약 늘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빨리 원래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체중이 빠진다는 거는 내가 소모하는 열량보다 먹는 열량이 적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사량, 그러니까 열량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단순히 밥을 양만 줄여서 먹으면 당연히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고 느낄 수가 있고, 또 우리 몸은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 영양소가 필요한데, 같은 열량을 똑같이 1000칼로리를 먹더라도 야채를 많이 먹고 단백질 식품, 탄수화물 중에서도 잡곡류 같은 좋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랑 그냥 과자 같은 것도 2봉지 먹으면 1000칼로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만 먹었을 때랑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 섭취에서 차이가 납니다. 열량이 같더라도. 과자 같은 아니면 음료류만 갖고 열량을 먹는 경우에는 배도 당연히 더 고플 거고요. 필요한 영양소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밥을 줄이기보다는 간식을 줄이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꼭 설명을 드리는 게 1번이 음료로 먹는 거, 탄산음료, 과일음료, 이온음료 같은 음료로 당 섭취하는 거 1번으로 빼셔야 되고, 2번째는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을 안 드시는 것, 디저트 메뉴를 안 먹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요. 가공식품이라고 하면은 형님 어떤 거? 과자, 라면, 빵,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있죠.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이런 게 들어있지 않은 당만 위주로만 들어있는 식품은 먼저 빼셔야 됩니다. 맛있는 건 왜 다 못 먹을까요? 맛있는 게 열량이 높아서 살이 찌니까. 네.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또 대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조금 몇 끼 안 먹고 식사량을 많이 줄여서 하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감소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 근육량이 떨어지면 관절통이나 이런 증상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게 되는 환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나이가 들수록 체중을 관리할 때 있어서 건강한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으셔야 합니다. 한 달에 5에서 10kg를 감량을 했다. 이 뜻은 예를 들면 필요 열량에서 1000칼로리 이상을 덜 먹거나 이렇게 해야 그 정도 감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무게가 줄었어도 우리 몸은 급격한 기아 상태로 느끼기 때문에 막 식욕을 올리는 호르몬들이 막 늘어나게 되고요. 또 원래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기초대사량을 많이 확 줄여버리고 먹고자 하는 욕구가 나는 호르몬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감량한 체중은 다시 원래 식단으로 돌아갔을 때 더 심하게 요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많이 빼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3에서 6개월간 본인 원래 시작 체중에서 5에서 10% 정도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절한 체중 감량 폭은 한 달에 한 2kg 정도,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를 덜 먹거나 더 쓰거나 하는 방식으로 감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특히나 그냥 단순히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만 재는 게 아니라 허리 사이즈가 줄었는지 근육량은 유지를 하고 있는지 같은 인바디 등을 통해서 체크를 하면서 내 체지방 %, 근육량을 관찰을 하면서 감량을 하셔야 빠진 체중을 또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에 체중이 느는 것은 이제 단순히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분들한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와 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우리 대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과정입니다.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체중이 점점 느는 것을 일단 예방을 하고, 이때 시작은 급격하게 안 먹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는 것.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운동을 매일 할 수 있게 운동 습관을 만드는 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운동 습관과 식습관을 가져갈 때 이후에 60대, 70대가 됐을 때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